자, 다음은 형상의 측면 곡선. 그죠? 형상의 측면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자는 마찬가지로 평면, 수직되는 평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평면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자, 평면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어떤 평면을 만들 거냐면은 유형에서 커버의 수직이라는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커버는 앞에서 만들었던 3점 호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 점은, 자, 끝점은 평면이 만들어질 끝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곡선 끝부분에 수직되는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네. 자, 다음은, 자, 마찬가지로 스케치 할 건데, 우리가 앞전에 봤던 스케치, 자, 앞전에 봤던 스케치는 일반적인 스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스케치를 쓰지 말고 위치 지정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스케치를 할 평면을 클릭을 해주면,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H가 X방향, V는 Y방향이니까 이 상태에서 스케치하게 되면은 화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 방향이 맞다 그러면 그죠? 확인 버튼 눌러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또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3점호를 그릴 겁니다. 앞에서 했던 3점호 기능, 자, 원 밑에 있는 3점호 기능을 실행해서 호를 그릴 첫 번째 점, 호를 그릴 두 번째 점, 그리고 호를 그릴 세 번째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호를 그렸고, 자, 호를 그렸으면은 이제는, 자, 앞전에 봤던 이 점, 자, 이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정면에서 보이는 곡선의 끝점이었거든요. 볼까요? 화면을 살짝 돌려보면은 정면에서 그렸던 호의 끝점 부분이 이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면에서 그렸던 호의 끝점과 지금 그린 호가 두 개가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 조건,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방금 작성한 호와 앞전에 만들었던 끝점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치를 누르면 두 형상은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일치가 되었고요. 자, 화면을 원래대로 다시 돌릴 때는 어떻게? 수직 뷰를 선택하면은 처음 스케치 환경에 나와 있는 뷰대로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기입할 때 제약 조건에서 이번에는 호를 선택하고 이 호에 대한 반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반지름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반지름에 대한 호에 대한 중심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호의 중심점부터, 그죠? 작성한 호의 중심점이랑, 예, 중심점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만들었던 중간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이 두 개 사이에도 거리를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일치를 해줘야지 작성한 호는 형상 중간에 배치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신 상태에서, 자, 지금 제약 조건 기능이 실행 중이니까 키보드 ESC 버튼을 두세 번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시고, 그리고 지금 작성한 호에 대한 길이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은 다음 작업할 때 치수가 그 형상이 잘 모델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점. 자, 지금은 선택입니까? 여기 선택이라는 도구가 활성화되었을 때 호의 끝점을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호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호의 길이는 위쪽에 있는 형상보다만 조금만 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크게 위쪽 형상보다 조금 튀어나오게,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호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쪽 형상보다 조금만 튀어나오게 그 길이 값을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신 다음에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해서, 자, 이제 앞에서 보이는 곡선하고, 자, 볼까요? 앞에서 보이는 곡선과 측면에서 만들었던 곡선, 이 두 개 곡선을 우리는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제부터는 자, 우리가 스윕 기능을 쓸 건데,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화면은 어떤 화면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시작해서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 솔리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와이어 프레임 앤 서피스 디자인 해가지고 곡면 작업을 하는 창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곡면 작업할 수 있는 창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윕, 자유 곡면을 만들기 위한 스윕 기능을 실행합니다. 스윕.
자, 그래서 스윕이라는 기능을 실행한 상태에서 첫 번째 프로파일은,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프로파일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측면에 작업한 곡선입니다. 두 번째, 가이드 커버는 어떤 거냐면은, 가이드 커버는 정면에서 만들었던 곡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이드 커버와 프로파일은 측면이고 가이드는 정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상태에서 미리 보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두 곡선을 만족하는 자유로운 곡면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은 이 곡면을 이용해서 윗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형상을 또 가만히 보면은, 자, 요거 이 노란색 곡면, 스윕 곡면을 하나의 칼날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은 칼날이 완전하게 다 지나가서 형상을 자를 수 있는데, 지금은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은 스윕면 자체가 약간 너무 정확하게 작업해가지고 잘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윕면을 이제부터는 약간 좀 연장시키는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장시키는 기능이 요거, 자, 웨샵이라는 기능이고요. 자, 웨샵이라는 기능은 곡면을 연장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웨샵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시고,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경계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어떤 모서리를 연장시킬 거냐. 그래서 앞쪽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선택해 주고요. 두 번째, 웨샵댐은 뭐냐면, 자, 어떤 면이 연장되는지, 연장되는 면을 스윕면을 클릭합니다. 연장시킬 스윕면을 클릭해 주면은 클릭한 스윕면이 클릭한 모서리 쪽에서 연장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길이값, 자, 그때 길이값은 적당하게만 입력하시고 한 10 정도 입력하시고, 예, 미리 보기 확인하게 되면은 선택한 곡면이 연장되었고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장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샵댐 같은 방법으로 웨샵이라는 기능을 실행해서 첫 번째 경계, 자, 연장시킬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웨샵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연장시킬 면이죠. 어떤 면을 연장할 거냐. 그래서 스윕면을 선택을 해주면 선택한 스윕면이 선택한 모서리로 따라서 이렇게 연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예, 곡면 자체를 연장시켰고요. 자, 다음은 이제 어떤 작업할 거냐면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곡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곡면과 관련되는 서피스 디자인과 관련되는 환경에서 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작업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작업 결과는 이 스윕면을 기준해 가지고 위쪽에 있는 솔리드 덩어리를 잘라낼 거거든요. 그럼 결과는 뭐냐? 결과는 내가 작업을 진행했을 때 결과는 솔리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솔리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작에 가셔가지고 기계 디자인에서 파트 디자인 솔리드 환경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을 클릭해서 이제부터는 나는 솔리드 작업하겠다라고 다시 화면을 바꾼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솔리드 영상을 잘라낼 겁니다. 자, 잘라내는 기능은 분할이라는 스플릿 기능인데, 자, 스플릿 기능에 대한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스플릿 기능은, 예, 스플릿 기능이, 예, 형상에 대한 아이콘을 잘라내는 기능 스플릿 아이콘이 현재 화면상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예, 다른 메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사용자가 작업을 하시다가, 예, 해당되는 아이콘이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숨어있는 아이콘을 바깥쪽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요거 회색 바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나와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아이콘들을 사용자가 체크를 해가지고, 예, 체크해가지고 명령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예, 서피스, 예, 서페이스 베이스라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네요. 자, 서페이스 데이터가 어디 있나요? 자, 체크 지웠고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페이스 베이스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자, 확인을 하게 되면은 메뉴가 잘 안 보이네요. 어디 갔죠? 예.
서페이스 베이스 피처. 여기 있구나. 예, 중간에 있었네요. 자, 중간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스플릿. 자, 스플릿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형상을 잘라내는 기능인데, 자, 스플릿 기능을 실행하시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어떤 거죠? 여기서는 선택사항 없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예, 잘라내기 위한 경계선, 즉 칼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칼날은 우리가 만들었던 수입 곡면을 선택을 해주면 수입 곡면을 기준해 가지고 잘라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 화살표는 자, 잘리는 방향이 아닌 남아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결과가 남아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거니까 화살표를 클릭해서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내리거든요. 즉 화살표 아래쪽 부분이 남고 반대쪽을 잘라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화살표를 한 번씩 클릭하시면은 방향을 지금처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를 기준해 가지고 위쪽 부분이 잘린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예. 자, 다음 작업은 이제 그 형상을 볼까요? 자, 모델링 그 도면을 봤을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원기둥 작업할 겁니다. 근데 이 원기둥 작업은 예, 원기둥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얼마만큼 올라와 있냐면은 옵셋 10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즉 이 원기둥에 대한 높이는 옵셋 10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디를 기준으로 방금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수입면을 기준해서 위쪽으로 10만큼 띄운 다음에 거기까지 작업을 한다 그래서 자, 이제 수입면에 대한 옵셋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결과를 보면은 사용자는 곡면을 선택해서 곡면을 만들 거니까 곡면을 만드는 다시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작, 기계 디자인, 예,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디자인이라는 곡면 기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곡면 작업에 들어가서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오프셋, 곡면 옵셋입니다. 오프셋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서피스, 어떤 거를 옵셋할 거냐? 옵셋 시킬 곡면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옵셋 값을 입력합니다. 이때 옵셋 값 입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띄울 거냐? 자, 반대 방향 눌러서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띄울 거냐라고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화살표 위쪽으로 올려놓고 미리 보기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새로운 옵셋 곡면을 만들었고요. 옵셋 곡면을 만든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이제부터 오른쪽에 자, 원기둥을 만들 건데 이 원기둥은 결과가 또 솔리드거든요. 솔리드 덩어리를 만들 거니까 솔리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시작,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자, 먼저 아래쪽에 패드 작업할 수 있는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스케치가 아닌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바닥면을 클릭합니다. 바닥면에 그림을 그리겠다. 그리고 항상 위치 지정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H와 V 방향을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스케치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필요한 만큼만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서클 이용해서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원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치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작성한 원을 기준해 가지고 지름 치수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원에 대한 크기와 위치가 잡혔고요. 그림을 다 그렸으면은 워크벤치 종료해 가지고 스케치를 빠져나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금 그린 이 원에 대해서 패드 작업을 실행을 하면은 일단 자,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리버스에서 반전 방향하고요. 그리고 이때 자, 돌출되는 익스트루드되는 또는 패드되는 높이 값을 입력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높이 값을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타입 부분에서 사용자가 치수, 디멘전이라는 치수 값을 입력하지 말고 어떤 메뉴를 쓸 거냐면은 next, 다음까지, last, 끝까지 또는 플랜, 사용자가 선택하는 평면입니까? 또는 up to surface, 사용자가 선택하는 곡면입니까? 해서 여기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위쪽에 있는
옵셋 그죠? 수입면이니까 옵셋 수입면이니까는 여기서는 서피스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곡면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물어보죠. 그러면은 곡면을 선택하세요. 해서 위쪽에 있는 서피스 곡면을 선택하면은 거기까지 패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그 곡면까지 패드를 시켰고요. 자, 작업이 다 됐으므로 위쪽에 있는 현재 그 옵셋면은 이제 사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면을 사용자가 삭제를 해버리면은 해당 형상까지 다 같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예, 이거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게끔 숨겨줘야 됩니다. 예, 해당되는 그 형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숨기기를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객체는 마우스에서 그 화면상에서 숨겨지게 되고요. 다시 내가 화면에서 좀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작업 트리에서 앞쪽에 플러스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옵셋입니까? 옵셋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표시를 누르면은 다시 화면에 보였다가 다시 오프셋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숨기기를 하면은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다음 작업은 왼쪽에 있는 구멍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구멍 작업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깊이가 10이거든요. 깊이가 10인데 위쪽에 원만큼만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러면 원만큼만 구멍 뚫을 거면은 스케치를 위쪽에 해야 되는데 스케치 하기 위한 평면을 위에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원 그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얘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옵셋 곡면 먼저 만들까요? 자, 옵셋 곡면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곡면을 만들 거니까 시작, 기계 디자인, 서피스 디자인, 곡면 작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작업이냐면은 오프셋 곡면입니다. 오프셋 실행하신 다음에 사용자가 선택하는 옵셋 면을 클릭, 예, 그때 거리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은 현재 곡면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누르신 다음에 미리 보기 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쪽 곡면을 만들었고 이제 위쪽에 있는 수위면은 이제 화면상에서 잠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숨기기에서 아래쪽 곡면을 숨겼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형상 윗부분에 원 그려가지고 그 원만큼만 잘라낼 거기 때문에 결과는 솔리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으로 화면을 바꿔주고요. 파트 디자인으로 화면을 바꿔주고 위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평면 작업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자, 새로운 평면을 만들 건데 어떤 평면이냐면은 평면에서 오프셋이라는 평면을 만들어서 사용자는 레퍼런스 기준면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옵셋 값을 입력하는데 이 옵셋 값은 어차피 윗부분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잘라내는 부분이니까 옵셋 높이는 약간 크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만큼 띄워놓고 작업하겠다 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위쪽에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지고요. 이 평면을 기준해 가지고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위치 지정 스케치, 자, 위치 지정된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평면을 딱 선택을 하고 나니까 H가 X방향입니다. X방향은 제가 원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V는 Y방향이니까 V가 현재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네요. 그래서 V를 위쪽으로 올리는 리버스 V를 클릭해서 V를 위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 방향을 잡은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스케치 화면을 이렇게 바꿔놓고요. 자,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필요한 만큼만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원 하나를 대충 그린 다음에 물론 치수 기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자, 치수 기입을 하지 않고 어차피 아래쪽에 이렇게 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 원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원형 모서리와 지금 만든 원을 같은 중심점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제약 조건에서 아래쪽에 있는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고
지금 그렸던 원을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심, 동심이라는 기능을 선택하면은 그죠? 밑에 있는 원의 중심과 지금 만든 원의 중심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별도로 치수 기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치수 기입해야겠네요. 원에 대한 지름을 입력합니다. 어차피 동심은 위치만 맞은 거지 제약 조건에서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름 치수 더블 클릭해서 지름 치수가 50입니까? 50을 입력하고 나면은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치수가 미완성되면은 흰색 스케치다가 구속이 다 되면은 초록색 스케치로 바뀝니다. 초록색 스케치가 이제 모든 구속 조건이 다 끝났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워크벤치 종류를 클릭하고요. 워크벤치 종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방금 만든 이 원을 아래쪽 방향으로 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는 자, 카티아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돌출이든지 밀어내기라든지 익스트루든지 이런 기능들이 각각에 존재하죠. 예, 뭐 그 밀어내기 안에서 자를 거냐 합칠 거냐 이런 메뉴들이 같은 명령 안에서 합칠 거냐 자를 거냐로 구분되는데 카티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따로 존재합니다. 즉 똑같은 패드 기능인데 뽑아내는 기능인데 합치는 그 뽑아내면서 합칠 거면은 패드고요. 내가 뽑아내면서 자를 거면은 포켓 기능을 씁니다. 같은 밀어내기 기능입니다. 같은 밀어내기, 같은 돌출인데 내가 합칠 거면은 패드고 자를 거면은 포켓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왼쪽에 있는 구멍 작업을 잘라낼 거기 때문에 포켓 기능을 실행합니다. 포켓을 실행해서 원래 형상 기준으로 잘라낼 겁니다. 포켓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작성한 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 볼 수 있고 이때 거리값을 입력하는데 이 거리값도 어디까지? 그렇죠. 옵셋한 면까지만 내가 돌출하면서 밀어내기 하면서 또는 포켓하면서 자를 거기 때문에 지금은 타입은 디멘전 치수가 아닌 up to surface 즉 사용자가 선택하는 부분까지라고 체크하고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네요. 어디까지? 옵셋 면을 선택을 해주면 그 옵셋 면까지 미리 보기 봤을 때 이렇게 구멍이 생성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다 하셨다 그러면 OK 버튼을 눌러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작업 부분을 다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방금 작업,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수입 공면, 그죠? 이 수입 공면도 필요 없으니까는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자, 이렇게 또 이런 스케치들도 사용자가 숨기기 기능을 실행해서 각각의 형상들을 약간씩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그죠? 여기 반지름이 들어가거든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부분에서는 모서리 부분에는 반지름 라운드 3을 줘라. 이렇게 이제 라운드 기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기능은 어디 있나요?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엣지 필렛이라는 라운드 주는 기능 필렛 기능을 주겠습니다. 엣지 블렌드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엣지 필렛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안쪽 모서리 클릭, 위쪽 모서리 클릭 이렇게 두 군데 모서리를 일단 선택해 놓고 미리 보기 그리고 OK 누르면 선택한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가 필렛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필렛 줘볼까요? 엣지 필렛 하셔가지고 반지름 입력하시고 사용자는 필렛이 들어갈 모서리만 선택하시고 미리 보기 OK. 자, 아래쪽 부분도 똑같습니다. 엣지 필렛 하셔가지고 위쪽 모서리와 아래쪽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반지름 값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렇게 필렛 값까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주어진 도면 가지고 형상 작업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 그러면 자, 사용자는 이제 이 도면을 이용해서 내가 제대로 치수를 넣고 제대로 모델링 했는지 한번 확인 분석 작업을 거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물성치를 가지고 이 형상에 대한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즉 질량이죠. 질량을 달아봤을 때
내가 제대로 치수를 넣어서 작업했으면은 아마 저와 동일하게끔 아마 질량값이 나올 거고, 아마 질량값이 좀 많다,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면은 아마 어딘가 치수를 잘못 넣거나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용자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질량을 넣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질량을 넣을 거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사용자는 먼저 재질, 이 형상에 대한 재질을 먼저 입력해야 됩니다. 어떤 재질로 형상을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질량은 다르게 나올 거니까 재질 적용 버튼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나타나는 창에서 일단은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은 카티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가 메탈 쪽 가서 알루미늄, 자, 그래서 이 형상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알루미늄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쭉 드래그 끌게 하시면서 어디에 놓냐면 이쪽에 있는 파트 바디에서 마우스 버튼을 딱 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현재 이 파트 바디 모델링 형상은 알루미늄이라는 재질이 들어갔다라고 체크됐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광성 측정이라는 도구를 실행을 해서, 자, 선택하라 그러네요. 어떤 거를? 자, 선택하라 그럴 때 마찬가지로 파트 바디, 자, 마우스 부분에 파트 바디를 딱 클릭하면은 파트 바디에 대한 그죠 질량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부피, 그에 따라서 면적, 그리고 밀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저와 비슷하다 그러면 1.028kg이네요. 1.028kg가 나오는데 이 값이 저랑 똑같다 그러면은 모델링을 아마 이렇게 좀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확인 버튼 누르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그죠, 그 캠 작업하기 위한 하나의 그 카티아로 3000 모델 작업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